오늘 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딱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우리 구독자 시청자님들께서 하고 이해랑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수들에게 이게 대박을 안기는 또 이제 구단들은 상당히 좀 약간 좀 어려워하는 한국의 스카보라스. 예, 프로야구 최초의 여성 에이전트. 또 올겨울 최대 승자. 그죠? 예, 최대 승자. 이해랑 리코 에이전시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대 승자라고 하니까 약간 최대 승자. 예. 아닌데. 아니 그럼 누가 승자인가요? 뭐 선수들? 많은 구단들도 있고 또 구단들도 선수들도 있고. 네. 이번 그 스토브 리그에서 야구부장도 나쁘지 않다. 사실 좀 꿀 좀 빨았다. 손님들 모시고 제가 그 우리 대표님한테 한번 좀 출연 그 요청을 한 게 꽤 됐죠. 그렇죠. 제가 그때 사실 11월 초쯤에 아마 시장이 열리기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지 부탁을 드렸던 게 제가 이 시즌 전에는 인터뷰를 할 수 없고 그렇지. 저한테는 시즌이 이제 12월 달이니까 그래서 저의 시즌이 끝나면 그때 꼭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때부터 정말 한 번도 전화를 안 주셔서 2달 동안 너무 감사했죠. 사실 저는 이제 전화가 울리면 사실 오늘 저는 이렇게 생방송을 해도 긴장을 잘 안 하는 성격인데 엄청 긴장을 하고 왔어요.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때 그 이후에 다 마무리가 된 다음에 전화를 주셔서 또 나와서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또 드리면 또 팬분들도 되게 재밌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네, 계약이 이제 다 끝났죠. 네, 지금 시즌 끝났어요. 네. 그 평상시에는 에이전트 분들은 좀 뭐 하시나요? 그냥 재충전? 아니요, 진짜 일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이제 계약만 정말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계약 이외에도 지금 이제 요 시기 1월 달 때는 선수들이 이제 전지훈련 가기 때문에 전지훈련 전에 또 준비를 해줘야 될 일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이적한 친구는 이사하는 친구들, 트레이드하는 친구들도 지금 이사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2월, 3월에는 그래도 제일 사실 그래서 좀 한가하기는 해요. 이사하면 뭐 집 같은 것도 알아봐 줍니까? 그렇죠. 같이 내려가서 부동산 계약도 같이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부동산 계약까지. 네네. 이제 뭐 본인이 못 갈 때도 있거든요. 그럼 부모님이랑 저희가 같이 모시고 내려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이번에도 선수들이 트레이드 되는 경우 특히나 시즌 중에는 거의 움직일 수가 없고 또 싱글 같은 경우는 사실 누가 도와줄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저희가 중간에서 알아봐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 박근호 선수는 집을 샀나요? 아니에요. 우선은 사지는 않고. 네네네. 그래서 갈 때도 그때도 이제 같이 이제 가서 집도 보고 저희 직원이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펀드 같은 것도 그러면 뭐 우리가 흔한 말로 뭐 재테크 그러잖아요. 선수 뭐 계약금 좀 넉넉하게 받으니까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큰 돈이죠. 그럼 그거 어떻게 이렇게 활용 방법 이런 것도 좀 조언도 하고 그러시나요? 우선은 뭐 물어보는 친구들이랑 아닌 친구들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직접적으로 뭔가를 연결한다거나 이런 건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제 고민을 하죠. 집을 살까 아니면은 뭐 어떤 데에 투자를 해야 될까 이럴 때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조언은 우선 목돈이 들어오는 순간 적금으로 묶어라. 네. 왜냐하면 사실 어떤 돈이 확 들어왔을 때는 갑자기 이걸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이 다 생기거든요,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한 1, 2년 정도는 좀 찬찬히 생각도 많이 하고 또 많이 좀 보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추후에 한 1, 2년 안에 같이 이제 좀 생각도 하고 또 좋은 기회가 왔을 때는 또 좋은 기회로 또 이렇게 자산을 취득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야, 그런 것까지도 이게 굉장히 폭넓게 이렇게 또 활동하시는. 4월, 5월 달에는 또 종소세 신고 6월 달까지 또 하는 것도 선수들은 막 전화하고 이런 거 잘 못하니까 데려다가 또 전화해서 이거 서류 받아야 된다, 제출해야 된다, 놓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중간에 이제 FA 된 선수는 특히나 이제 1년 내내 그 선수들이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또 비시즌엔 저희랑 같이 훈련하는 선수들도 있고 뭐 병원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몇 명입니까 지금 리코 직원분들이? 네, 직원이요. 직원분들이. 직원이 저희가 원래 14명까지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저희가 축구 쪽을 사실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축구도 정리하고 조금 인원 변동이 생겨서 지금 9명, 10명 정도 돼요. 적지 않죠. 근데 종목이 좀 다른 종목도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관리를 같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출연 약속 잡고 바로 이제 며칠 있다 바로 유희관 선수 은퇴가 발표가 됐어요. 대표 미리 아셨잖아요. 뭐 고민하고 있는 거 옆에서 봤으니까. 그렇죠. 거의 매일 통화는 매일 했고요, 사실. 그리고 은퇴 결정을 거의
돌림 노래처럼 저희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를 하루에 정말 몇 번씩 결심이 저도 바뀌고 네. 유희관 선수도 계속 매일매일 다시 할까 또 아쉽지 않아. 그럼요. 뭔가 좀 아쉽거든. 그럼요. 본인이 계속 하던 일을 그만둔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뭐 연봉 협상을 뭐 좀 듣기로 이제 한 번 정도 이렇게 하고 그 전에 몇 번 이렇게 만나긴 구단하고 이제 에이전시 쪽하고도 만났는데 저희는 이번에 네. 유희관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연봉에 대한 이야기는 나눈 적은 저는 없어요. 아, 한 그래요? 번도. 예. 그래서 음. 유희관 선수가 이제 전달을 들었던 부분이 있는 걸로는 아는데 네네. 사실 굉장히 라이트했던 부분이고 아, 그렇구나. 고민을 시작한 것 자체가 우선 작년부터 네. 어떤 본인에 대한 어떤 음. 이제 물음표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이제 같이 얘기를 할 때 항상 지금도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저희 막 선수들 은퇴하는 생각하면 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이후를 생각을 하면서 막 뭔가 고민이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 순간 정말 뭐를 생각해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희건 선수랑 원래 저희가 두산에 말씀드리기로 한 날짜에서 많이 늦어졌어요. 아, 그래요? 사실은 두산에서 네. 많이 기다려 주셨고 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도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꼭 인사를 네네. 드렸던 부분이 네. 너무 어려운 결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정을 해서 알려드려서 음. 또 전력이라든지 아니면 네네. 연봉 발표를 사실 그래서 계속 미뤄주신 아. 거거든요. 그래서 유희관 선수 때문에 이제 그랬던 부분이 있어서 계속 고민을 많이 하다가 좀 늦어졌죠. 그때 이해도 많이 해주시고 네. 또 사실 유희관 선수가 은퇴를 결정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팀이랑 많은 의논을 하고 또 감독님이랑도 의논하고 굉장히 그렇게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인생을 어떻게 한 일막을 마무리 짓고 네, 또 그 다음에 네. 사실 네. 두산과 유희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그래서 네. 결정을 한 날 네네. 오후 1시인가 2시에 이제 서로 결정을 하고 네네. 이관 선수가 어. 두산에 통보를 하고 저는 이제 또 사무실에서 다른 일을 보고 있다가 문득 한 5시쯤에 이제 유희관 선수가 네. 괜찮나? 또 그 다음 날 보기로 했는데 이제 네네네. 그래서 전화를 딱 했는데 펑펑 울고 있는 혼자 거예요. 울고 있고 참 눈물 나지. 집에서 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막 같이 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네. 에이전트가 그런 게 힘든 것 같아요. 그냥 막 화가 나면 같이 막 이렇게 막 나도 좀 펑펑 울고 싶고 네. 그런데 항상 저는 이제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멋있게 또 이렇게 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저도 엄청 많이 울었어요. 연봉 부분은 큰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본인이 우선 후배들이 워낙 자리를 잘 잡고 있었고 또 팀이 나아가는 방향에서 연봉이란 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연봉에 대한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 왜냐면 고민을 연봉 그런 얘기 나오기 훨씬 전부터 했거든요. 11월 달 이미 10월 달 작년에 이제 네. 본인이 2군에 있으면서 아무래도 한국 시리즈 엔트리 제외가 그 본인도 여러 가지 생각이 됐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리고 백승도 이렇게 하고 네네, 했지만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팀한테 또 미안한 부분도 네, 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팀도 또 유희관 선수한테 또 FA나 이런 계약이 또 네. 다른 선수들은 좀 일찍 한 선수들은 네, 또 네, 혜택을 본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양쪽 다 서로 좀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는 그래서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유희관 선수가 이제 마지막에 선택을 했던 것은 어쨌든 본인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니까. 네. 네네. 근데 리코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서 그 FA 선수들 아까 말씀드린 그 4년 계약 이전에라도 FA 했을 때 그 선수들의 계약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지금 저거 해결이 좀 됐죠. 그래서 FA가 아닌 선수들 단연 계약도 가능하게 또 그쵸. 이제 네. 저희가 안치홍 선수 네, 이제 네, 2 네, 플러스 네. 2 계약이라는 걸 했을 때 이제 뮤추얼 옵션을 삽입을 했는데 네. 그때 만약에 팀이 포기를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선수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유계약 선수로 풀리는 조항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많은 부분이 FA 선수와 자유계약 선수가 좀 혼동을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FA 선수라는 거는 이제 8년, 9년 이렇게 채워서 네. FA라는 자격을 얻어서 나와서 이제 보상 제도를 통해서 가야 되는 거고 자유계약 선수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방출이 되는 경우를 이야기를 네네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뭐 이제 방출됐던 선수들이 보류권이 풀리면서 자유계약 선수의 네네. 신분이 됐던 거고 네. 사실 이 친구들이 이제 안치홍 선수 그때 유권 해석을 통해서 단연 계약이 가능해졌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두산으로 옮겼던 네. 임창민 선수 같은 네네네. 경우도 사실 계약금도 받을 수 있고 또 단연 계약도 체결을 할 수 있는 자유계약 선수가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안치홍 선수도 만약에 나왔더라면 이제 계약금도 받고 네.
단연 계약도 할 수 있고 더 좋은 건 보상금이 없고 네, 보상 그렇죠. 선수도 없는 진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로운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였는데 이제 본인이 롯데에 남고 싶어 했었고 이제 문제는 이게 정말 방출을 한번 시키고 나면은요 그 팀이랑은 그의 계약을 못 해요. 계약이 끝나서지만 보류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1년 동안은 그 팀이랑 계약을 할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시장에 나가서 롯데에 돌아갈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 옵션이 없으니까 안치홍 선수도 고민을 조금 하다가 어쨌든 그 당시에 좀 어려웠을 때 손을 내밀어 주신 또 롯데에 고마운 마음이 많이 있고 해서 본인이 좀 어려움 없이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올해 뭐 FA 시장 보니까 1,000억 육박, 1,000억 가까이인데 우리 이제 박건우, 김재환, 김현수, 백정현, 박병호 이렇게 5명 리코 소속 선수들이죠. 네. 다 합치니까 398억, 400억. 네. 야 이게 참 수수료 많이 받으셨겠어요. 이제 5년, 지금 4년, 아직 5년 이렇게 아직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아직은 네, 입금이 안 그렇죠. 됐고 이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아니다. 생각하시는 호불제입니다. 네, 호불제다. 그럼요. 호불제다. 네, 그 선수들한테 네. 들어간 돈만큼 저희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6년 계약한 선수도 있고 이렇게 선수한테 이게 통장 입금이 돼야지 이제 그걸 거기서 이제 또 이렇게 그렇죠. 오는군요. 네네. 아하. 그래서 분할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확 수수료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아까 잠깐 이제 촬영 전에 말씀드렸지만 생각 밖으로 그 사무실 유지비도 많이 들고요. 직원도 많으니까 직원도 많고 혼자 네. 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이유가 여럿 있으면 입이 많으면 굶어 이러면서 그래서 맞아요. 그냥 입을 줄인다 해서 혼자서 막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스카우트 하는 선출분도 따로 계시고 또 이제 도구랑 장비 관리해주는 친구도 따로 있고 또 사무 직원 따로 있고 저희 이러다 보니까 FA 협상을 하게 되면 에이전트가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게 뭔가요? 데이터입니까? 뭐 데이터는 좀 구단들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 뭐로 이렇게 좀 주무기, 협상 주무기, 정보력, 필살기, 정보력. 정보력. 네. 그러니까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뭐 어떤 정보인가요? 어떤 협상이든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방을 좀 알고 상황을 좀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소문이 무성해요. 어디서 돈 쓴다더라. 어디서는 얼마 소문이 있다더라. 엄청났지. 근데 그죠? 그 진짜 예산이 잡혔나? 그 얼마가 잡혔나? 이 팀 좀 돈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진짜 쓸 건지 누구한테 쓸 건지. 이 팀 사장님, 단장님 진짜 돈 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딱. 그렇죠. 얼마나 단호하게 쓰실 의향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좀 이렇게 뭔가를 해서 또 틈이 있는 건지. 비집고 들어갈 팀이. 네네. 네. 그리고 또 이게 정확한 정보인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고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저희 선수들에 대한 정보는 정답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객관식을 풀고 있으면은 저는 이렇게 문제 이제 몇 번을 알고 있는데 그 마지막 퍼즐이 하나씩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네. 정답이 이것도 네. 정답 같고 이런 게 있어서 네. 그럴 때는 사실 빠른 그리고 약간 좀 인맥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선수들이 많고 일을 그래도 오래 한 편이니까 아는 분들도 많고 네트워크 이러니까 자체가 형성이 돼 좀 있으니까. 솔직하게 대화를 네네. 단장님들이랑도 할 수 있는 네네. 부분들도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올해 김재환, 박건우 선수가 이제 두산에 같은 팀. 네네. 또 이게 포지션도 그냥 왜 같아서 한간에 같은 팀 선수들이 있으니까 이 두 선수 중에 한 명은 그냥 타 팀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높다. 왜? 소속사도 그냥 믿고 같으니까. 뭐 협상을 동시 협상도 쉽지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되게 많았거든요. 시작부터 좀 뭐 근데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니었는데 네네. 이제 그게 해마다 좀 협상 스타일이 다르시기는 해요. 네, 어떤 구단 같은 경우는 또 같은 구단이라도 다른 경우가 있어요. 협상 네네. 테이블이 같이 차려져서 네.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한 선수 먼저 하고 마무리 지은 다음에 그 다음 선수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저희는 그렇게 막 순서를 정해놓는 편은 아니에요. 저는 할 때 심지어 다음에 FA도 얘기를 하고 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냥 뭐 네. 뭔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략적인 부분을 좀 전력을 이렇게 구상을 하시는 네. 부분을 좀 크게 바라볼 때는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순서를 정해놓는다거나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구단들이 좀 솔직하게 얘기는 해주세요. 이 친구는 네. 어떨 것 같다. 근데 대부분은 올해도 이제 동시에 사실 진행을 하기는 했어요. 동시 진행을 하셨구나.
나름 이제 룰이 좀 있기는 해요. 가장 네네. 모든 선수들이 사실 각자의 이익이 최대한이 되는 게 저는 중요하고 모든 선수. 그렇지 않으면 사실 선수들이 저한테 맡길 수가 없거든요. 한 선수를 위해서 또 다른 선수가 희생을 하는 건 절대 네. 있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 저는 가장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네. 큰 자산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개개인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이번에도 그래서 요번에 이제 사실 가장 궁금해 하셨던 부분 중 하나가 과연 그럼 선수들끼리는 이 사실을 아냐라고. 그렇죠. 근데 선수들은 절대 몰라요. 선수끼리. 선수끼리 어느 구단이 오퍼가 왔는지 얼마가 왔는지 또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네. 선수들한테는 단 한 명도 서로의 걸 공개하지 않아요. 약간 불문율 같이 처음에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도 네. 선수들이랑 이제 FA가 되는 해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네. 그런 얘기들도 해요. 그런 부분 궁금해하지 말고 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너랑 나만 알아야 된다는 네, 이야기를 네, 많이 하는 거는 네.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말이 잘못 돌면은 특히나 좀 일이 그릇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르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저는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해서 심지어 어떤 선수가 몰라요. 전 하나도 누나가 얘기 안 해줘서 야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가 돼? 막 장난치고 이랬는데 네. 그럴 만큼 좀 비밀 유지에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네.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지금까지도 네. 이제 만약에 A라는 구단이 뭐 선수를 영입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만약에 이게 안 된 경우에는 낸 경우. 이게 또 나가면 굉장히 좀 당황해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만약에 선수가 그 구단을 가려고 했던 얘기가 나오면 그것도 또 약간 떠나려고 한 거야? 뭐 이렇게 또 잘못 그렇죠. 받아들여질 수 네.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비밀 유지를 좀 철저하게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사실 구단들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편안하게 이 대화를 나눠주시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잘 안 나가니까. 잘 안 나가죠. 네. 잘 안 하려 그러죠. 그런 부분. 네. 근데 나중에 왜냐하면 사실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네, 또 네, 비난을 받으실 네.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협상에 대해서는 그래서 양쪽 다 좀 많이 이렇게 비밀을 유지를 해주시는 부분이 나중에 이렇게 나갔을 때 이게 재밌으면 좋은데요. 네. 이렇게 일화처럼 이렇게 오늘 나와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좋지만 그 이상의 이야기가 나갔을 때는 이제 진실 공방이 잘못하면 생겨버릴 수 이거 있어서 뭐 난리 나죠. 네네 난리 이제 나죠. 그런 부분이 엄청 조심스러워요 저는. 조심스럽지만 이걸 또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 이랑 대표의 첫 클라이언트 김현수 선수 첫 클라이언트니까. 그쵸 거의 거의 계약으로는 친구죠. 그렇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경쟁 구단이 있기는 있었나요? 뭐 어디라고 이 경쟁 구단이 있었나요? 언제요? LG 말고 이번에. 아 이번에요? 예. 아 근데 그거는 사실 제가 잘 낚기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왜? 제가 왜냐면 네. 끝나고 나서 네. 이제 외부로 네.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몇 개 구단이 네네네네네네. 했다 안 했다. 근데 그런 게 아닌 다음에는 예, 딱히 왜냐면 자꾸 이렇게 원하시는 게 말이 나가면 또 이제 저도 좀 알겠습니다. 비밀 유지했던. 실제 선수들이 같은 금액이면 서울을 좀 선호하나요? 서울 선호하는 부분이 많나요? 같은 금액이면 원소속 팀을 선호하죠. 서울이 아니라 원소속 팀을 선호하는 거는 저는 거의 모든 거의 아주 모든 큰 이유가 옆에. 없지 않는 다음에는 사실 거의 모든 선수들은 당연히 정들고 내가 네네. 크고 네. 내가 함께 있었고 내 동료들이 뛰고 있는 구단에 남고 싶어하는 건 진짜 그냥 진리예요. 그건 이거는 진리다. 선수분들한테 누구한테 뭐 네네. 똑같은 대답이 나오는데 네. 이거는 있어요. 음. 투수는 당연히 투수 친화적인 구장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있어요. 투수들은 네. 확실히. 확실히 타자들도 타자들도 한 번쯤 네. 꿈꾸는 거는 내가 만약에 그게 정말 뭐 실현이 되지 않더라도 네. 당연히 조금 타자 친화적인 구장으로 좀 네. 가고 싶어하는 선수들도 당연히 있죠. 그거는 네. 나의 어떤 뭐 구단에 대한 애정 이런 부분이랑 전혀 상관없이 한 번쯤 당연한 것 같아요. 네네. 내가 그런 어딜 가면 어떨까 네. 그런 부분들도 사실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아무래도 수도권에 있던 사람들이 지방으로 갈 때 좀 어려운 부분은 가족이 있을 때. 아 그렇죠. 왜냐하면 학교를 이미 다니고 있다든지 네네. 일찍 결혼을 네. 해서 네. 또 이제 곧 학교를 가게 된다든지 이럴 때는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저희는 막 옮길 때 그런 걸 크게 막 생각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없어. 저는 좀 그런 걸 없애는 스타일이에요. 네네네. 그게 없어야 제가 일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항상 왜일까? 주입시켜요. 시켜요. 왜 그렇게 이렇게 시장이 넓어지는 거니까. 그럼요. 그런 어떤 수도권 아니야. 내려가도 잘 살 수 있어. 막상 내려가 길도 안 막혀. 이렇게 하면서 저는 집값도 싸다. 그렇죠.
되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방에 있는 친구들 서울 올 때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는 집값이거든요. 그렇죠. 전세도 그렇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항상 선수들한테 주입식 교육을 시키는 거는 나에게 좀 많은 옵션을 네. 내가 가져다 주려면 네. 네가 고를 수 있으려면 나를 좀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리미트를 두지 않게 저는 항상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희 선수들은 한 2, 3년 주입식 교육을 받고 나면은 네. 어디든 좀 가서 이제 적응도 가겠다. 잘하고 네. 네. 나를 인정해 주는 네, 곳. 네, 네. 물론 당연히 소속보다는 네. 좋아합니다. 아니라면 뭐 이제 갈 때는 그런 거는 크게 네, 그런 약간 지방이나 이런 부분은 요즘은 확실히 줄은 것 같아요. 그 이제 뭐 에이전시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시험. 요즘 지금 계속 그 지금 공인 에이전트들 시험을 계속 보고 있나요? 1년에 한 번씩은 있는 1년에 것 한 같아요. 번씩. 네. 제- 코로나 때문에 자주는 네, 아닌데. 제가 2번 정도 가서 이렇게 강연도 했던 것 같아요. 음. 예, 그때 에이전시 분들 되고 난 다음에 교육하는 아. 그 잠깐 선수협에서 하던 그걸 제가 한 2번 정도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되죠. 꽤 될 거예요. 꽤 되는데 네. 이제 실제 계약을 하고 또 활동하시는 분들이 분들은 또, 네. 좀 많이 좀 줄어들고 그죠. 네네. 라이센스만 따놓고 활동을 좀 안 하시고 계신 분들도 꽤 있고. 네,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 아직 네.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제도가 음. 생긴 지는 4년 정도 됐고 네네. 이 계약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거는 3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얼마 아직 안 됐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 기간을 좀 아직도 겪고 있는 중이고요. 네. 제도 자체도 계속해서 보완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유권 해석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활발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네. 예전에 제가 이제 이 제도 생기기 전에 이렇게 메이저리그 MLB PA에 가서 네네. 저희가 이제 컨설팅도 받고 이랬었어요. 그때 이제 막 옛날 에이전트 네, 하셨던 네. 분들도 네. 만나고 막 네. 할아버지들인데 네, 네. 또 뭐 그런 얘기도 해주죠. 내가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네,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막 1970년도 얘기를 네, 해주시는 네, 거예요. 네, 네. 처음에 에이전트 제도 생겼을 때 제가 딱 구단에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내가 연봉 협상하러 왔다 그랬더니 딱 문을 가르치더래요. 그래서 문을 가르치면서 저문 보이지 1분 줄게 나가. 안 그러면 나 니네 선수 트레이드 할 거야. 근데 모르지 이제 정말 이제 그게 실화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지만 이제 할아버지 에이전트 분들이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도 네, 해주시고 네. 그래서 어려웠던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사실 비하면은 구단분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굉장히 에이전트들을 많이 인정을 해주시고 또 대리인분들이랑 일을 하는 걸 편해하시는 구단도 이젠 되게 많으세요. 그렇죠. 네, 특히 그래서 돈 이야기는 선수하고 본인하고 안 하는 게 편한 게 많거든요. 편하다고 하세요. 네,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하다 보면 사실 이게 본의 아니게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잘못 받아들일 때도 있고 또 선수들의 말이 잘못 전달될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전달자가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이해랑 대표께서 생각을 하시는 본인의 강점이 어떤 부분? 도대체 좋은 선수들을 해서 그 선수들이 또 아는 사람을 소개해줘서 한 겁니까? 아니면 큰 계약을 하다 보니까 큰 계약을 바라고 선수들이 모인 건가요? 뭐 어떤 부분입니까 글쎄요. 도대체? 근데 저는 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한 개는 있는 게 네. 들어왔던 친구들이 대부분 좀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가고 있고 음. 이번에 김현 선수 계약이 저희 세 번째 계약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리올스 갈 때 이제 15년도 네, 12월 네, 달에 이제 계약을 했는데 네. 그 전에 이미 13년도부터 같이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13년, 14년 이제 벌써 한 8년, 9년이 네. 됐고 네. 이제 같이 계약을 한 것도 많고 네. 이제 금액도 이제 벌써 세 번째 계약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선수들이 바라봤을 때도 네. 좀 좋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또 은퇴하고도 또 선수들이 계속 같이 일도 많이 하고 있다 네네. 보니까 그런 걸 좀 좋게 봐주시는 부분도 있고 글쎄요. 뭐 에이전트가 갖출 덕목들 뭐 많겠지만은 그 뭐 영화 제리 맥가이어 그 영화 혹시 대표님도 보셨어요? 네, 저는 그 한 1년에 한두 번은 꼭 봐요. 1년에 한두 번 벌써 97년 영화 그 뭐 탐 크루즈가 멋있게 나오죠. 와. 또 네, 엄청나게 어제 사실은- 멋있게 나오죠. 어제 네. 했어요 TV에서. 네. 그래서 그때 진짜 끝에 근데 거의 끝에 이제 네. You Complete Me만 나오긴 했는데. 그 굉장히 그 뭉클합니다. 네, 네, 저는 영화 사실 뭐. You Complete Me 나오는 그 아, 러브 스토리는 영화 뭐. 안 보거든요. 네, 그거 네, 스킵하고 네. 보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거는 나한테는 이제 없었던 진짜. 일이니까 나도 그런 러브 스토리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 빼놓고 그 영화가 되게 현실적이에요, 사실.
굉장히 멋있죠. 현실적이고. 굉장히 멋있죠. 굉장히 네. 멋있죠. 굉장히 그리고 멋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음.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네. 매년 볼 때마다 네네. 생각이 달라지는 게 네. 그 거기서 이제 미식 축구 선수 한 명이 네네네. 쓰러지거든요. 네. 그래서 컨커션으로 이제 입원을 해서 의식을 잃고 있다 딱 눈을 떠서 아들을 보고 이제 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송풀수가 딱 제일 맥과이가 걸어 나오면서 니네 아빠 뭐 잘 잃었을 거야 탱크 같은 남자잖아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딱 가니까 이 꼬마가 제일 맥과한테 딱 이래요. 네. Fuck you. 진짜 이거 뭐 이렇게 처리해 아니 주시면 뭐 우리 다 나가도 괜찮아요? 돼요. 다 나가도 돼.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아들 굉장히 어린 아들이 뭐라 하냐면 누군가는 이제 우리 아빠한테 그만하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근데 그게 처음에는 과연 내가 과연 저 입장이면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라는 거를 처음에 당연히 전 초창기 때 그랬어요. 당연히 그만하라고 해야지. 그렇게 다치면 안 되지. 왜냐하면 이제 컨커션이라는 옛날 영화도 있었지만 이 NFL 같은 경우는 네. 이 뇌진탕 때문에 네. 이슈가 굉장히 많으니까. 근데 헤드기어도 그래서 막 바꾸고 그쵸. 그랬죠. 네. 근데 그리고 나서 한 몇 년 후에 그 장면을 다시 보는데 마음이 다른 거예요. 내가 과연 저 사람한테 이제 그만둘 때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왜냐면 선수들은 그 선수를 그만둔다라는 건 저는 제 상식에서는 저는 절대로 그걸 아마 이게 지나도 그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만큼밖에 이해 못해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니까 그거를 과연 더 뛰고 싶다는 사람한테 그걸 멈추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내가? 그게 그런 게 되게 어려워요. 그 영화를 볼 때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건강을 좀 포기하면서 좀 이렇게 뭐 흔한 말로 좀 영원하고 그죠? 우리가 막 생명을 갈아 넣으면서까지 우리 일에 좀 몰두하고 싶을 때 또 그렇게 한 사람들도 꽤 있죠. 거기서 또 어떤 희열을 느끼고 선수들은 그런 데서 또 자기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네.